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주사부TV 안성희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안성희 소장님을 통해서 듣는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의 좋은 교훈 말씀들 오늘도 이어집니다.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과 위장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입을 통해서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서대로 알코올이 우리 신체에 이제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식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술꾼들은 술이 목구멍을 타고 위장에 흘러들어갈 때 그 짜릿하고 화끈한 맛을 즐기기 위해 술을 마시기 전에 위장을 비워둡니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하는 애주가들은 위를 보호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전에 가벼운 음식을 들거나 우유 한 잔이라도 마셔둡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권하는 음주법이기도 합니다. 알코올은 강한 탈수작용과 자극성을 지닌 약물입니다. 이런 알코올이 구강과 식도를 통과하고 위에 도달합니다. 위에 들어간 알코올은 20에서 30%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음식물은 위에서 흡수되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되나 이렇게 위에서부터 신속한 흡수, 사실을 흡수가 아니라 침투거든요. 침투가 시작되는 점이 알코올의 특성입니다. 위장의 매우 연하고 부드러운 점막은 강한 알코올의 자극을 받으면 미란이 발생하여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술을 절제하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삼가며 이 점막을 보호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술꾼들의 경우 이것을 거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술꾼들은 술은 물론이거니와 음식도 자극성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술과 안주로 자극성 있는 음식을 무분별하게 계속 섭취하면 위 점막의 가벼운 상처가 점막의 고유층을 침범하게 되고 이것이 진행되어 괴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빈속에 술을 즐기면 여기서 위장장애가 시작됩니다. 위 기저선에서 음식물 소화를 돕기 위해 염산과 유액을 분비합니다. 염산은 위의 내용물을 산소화하여 소화 효소를 활성으로 만들며 동시에 유해균을 사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위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염산, 위산이죠. 염산 분비가 갑자기 왕성해집니다. 이 염산은 공업용으로 쓰이며 금속까지 녹이는 강한 부식성 물질입니다. 이렇게 강한 산성 부식 물질이 과잉 생산되면 이미 알코올로 밀한 상태에 있는 위 점막은 톡 깎여나가 점막 결손을 가져오고 이것이 계속되면 근고유층까지 파고들어 결손 부위는 U자형을 이루어 궤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알코올성 위궤양입니다. 애주가들은 가벼운 궤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술을 마십니다. 위가 불편할 때 술이 들어가면 알코올의 마취 효과에 힘입어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코올의 마취 효과는 자살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궤양이 악화되어 근층을 지나 장막까지 진전이 되면 위가 쓰려오는 통증을 느끼게 되고 군침이 나고 흰트름이 솟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욕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궤양은 그 아픔의 형태가 특이합니다. 주기적이며 공복시 통증이 심하다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 통증은 거짓말처럼 가라앉습니다. 12지장 궤양일 경우에는 새벽 2시부터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런 증상을 흔히 야간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위에서 과잉 생산된 염산이 식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12지장까지 흘러들어 궤양이 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식도나 12지장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야간 통증이 오는 이유는 저녁 때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어 장으로 내려가고 위장이 빈 상태에서 분비된 산성인 위액이 궤양으로 결손돼 부위에 침투하여 자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밤새 심한 고통으로 시달리다가도 아침에 일어나 음식을 먹게 되면 그렇게 쓰리고 아팠던 복부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집니다. 그것은 위에 들어간 음식물이 궤양 부위를 덮어주고 위산이 직접 궤양 부위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야간 통증이나 공복 통증이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중탄산 나트륨, 식소다죠. 이것을 한 숟갈씩 복용을 했습니다. 아카리성의 이 식소다는
유해 염산을 중화시켜 아픔을 사라지게 하는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요법은 잠시 동안의 진정작용에 불과한 뿐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없어도 궤양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출혈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계속하며 술과 음식을 전과 다름없이 섭취합니다. 그러다가 배변 시 분별의 색깔이 커피 찌꺼기처럼 검은색으로 보이거나 때로는 진홍색 선혈이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또 붉은색 혈액을 입으로 토해내는 등의 증상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환자는 비로소 당황하여 의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음주를 계속합니다. 모 병원 환자는 배변 시 붉은 선혈이 마치 물방울처럼 똑똑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술꾼 자기가 없다고 자랑을 하는 양 말하는 것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혈변은 술을 완전히 끊고도 상당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출혈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더욱 심한 출혈이 일어나므로 함부로 아스피린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후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감기라고 생각하고 버릇처럼 아스피린 유의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는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어 증세가 악화되면 궤양 부위 한 가닥의 얇은 장막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장막은 천공, 구멍 뚫리는 거죠. 천공을 일으켜 위독 상태에 이르게 되고 외과적 수술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위천공까지 진행되지 않은 중증 정도의 궤양이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내과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새로운 의약품이 개발되어 위궤양 치료는 실로 괄목할 만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주자들은 상태가 약간 호전되면 다시 음주를 시작함으로써 다시 궤양에서 암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위염, 위궤양에 젊은 시절에 많이 달고 달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알아서들 자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